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7번째 냉장고를 발명한 인쇄공 제임스 해리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번째 제임스 해리슨 잉크를 지우다 냉장고를 발명하다. 이제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이 글 자체가 봄에 썼던 거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왔다라고 했고, 지금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된 시점이죠. 바퀴나 화약, 나침반, 인쇄술, 화폐, 전기, 세탁기 등 인류의 문명을 바꾼 발명품이 많지만, 더위에 유달리 취약한 저로서는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야말로 가장 훌륭한 3대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처구니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1. 냉장고 문명을 바꾸다. 구석기 시대에 불을 활용하게 된 인류는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나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와 같이 음식을 저장하는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토기가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가 기원전 약 8,500년 전 정도이니 약 1만 년 이상이 지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여름이 존재하는 나라나 그냥 나라 자체가 더운 지역에서는 이 토기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옛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얼음이었습니다. 기원전 1700년 전에 시리아의 고대 도시 마리의 군주였던 짐리림이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얼음집을 짓고 여기에 얼음을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400년경인 전국시대에 겨울에 얼음을 수확한 이후에 이것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하는 집안인 벌빙지기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예기라는 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라의 3대 왕인 유리왕이 얼음창고 석빙고를 지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다시 500년 가까이 지나서 진흥왕 시절에는 얼음창고를 관리하는 빙고전이라는 관청을 두기도 했죠. 이것이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동빙고와 서빙고로 나뉘어서 한강의 얼음을 저장하는 곳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초로 냉장고 비슷한 것이 탄생한 것은 1748년 영국의 과학자 컬런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알코올의 일종인 에틸에테르를 반진공 상태에서 기화시켜서 물을 냉동시키는 데 성공했죠. 1508년 미국의 발명가였던 올리버 에번스는 최초의 냉장고 설계도를 남기기도 했고요. 1834년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기술자인 야곱 퍼킨스가 얼음 기계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인쇄공 제임스 해리슨.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노력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인물이 바로 제임스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1816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가 어떻게 냉장고를 발견했는지 그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한 인쇄공이었던 제임스는 1840년경 네덜란드의 한 인쇄소에서 매일매일 활자에 낀 잉크를 지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쇄공들이 잉크를 닦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알코올의 일종인 에테르였죠. 인쇄공들은 이 작업을 몹시 꺼려 했는데 에테르가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라 증발하는 순간 손이 매우 차가워졌고
불도 매우 쉽게 붙어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테르가 주위의 열을 빼앗아 차갑게 만든다라는 점이었죠. 나름대로 인쇄공예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냉장고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그는 본격적으로 에테르를 이용한 냉장고 만들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죠. 특히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 역시 그의 도전을 어리석다라고 비웃기만 할 뿐 어떠한 도움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고 냉장고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며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1748년 영국에서 윌리엄 컬린이라는 사람이 이미 에테르를 이용한 냉동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목표했던 것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이 만든 냉장고는 공장처럼 커다란 형태였기 때문에 자신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냉장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수정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더 적은 크기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제임스는 마침내 이미 기화된 에테르에 압력을 가하면 다시 기체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식 냉장고의 핵심 기술인 컴프레셔였죠.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1856년 최초로 양조장에 냉장고를 만들어서 설치한 제임스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국제 박람회에서 자신의 냉장고를 출품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그의 냉장고를 구매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고 제임스 해리스는 더 이상 가난한 이세공이 아닌 냉장고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3. 이후 냉장고의 발전. 이후 1911년 제너럴 일러트릭은 이 특허권을 구입해서 가정용 냉장고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냉장고는 자동차보다 2배 이상 비싼 값을 치러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15년 알프레드 멜로우즈가 회사를 세워서 100% 수작업으로 연간 40대의 가정용 냉장고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1918년 제너럴 일렉트릭이 멜로우즈가 설립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에테르가 독성 물질이었던 까닭에 가스 유출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1930년대에 들어서 제너럴 일러트릭과 듀폰사의 합작으로 프레온을 새로운 냉매로 대체해서 만든 냉장고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물론 프레온 역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분류되어서 2010년부터는 사용이 금지됐고 현재는 HFC, HFO, CO2 등의 대체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러트릭은 1926년에 세계 최초로 밀봉된 냉장고 압축기를 생산해냈고 1939년에 냉장실과 냉동실이 구분되어 있는 냉장고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LG전자 당시의 금성사였죠. 금성사가 처음으로 국산 냉장고를 생산했고요. 1970년대에 들어서 직냉식 2도어 냉장고, 냉수기 부착형 등이 등장을 했고요. 대우전자와 삼성전자도 냉장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냉장고의 발전은 선박에 적용이 되면서 장거리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백신이나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용도로 발전되어 의학기술의 발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가난 때문에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세공 제임스 해리스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마주친 호기심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마침내 인류 문명 전체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명 중에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 애쓸 가치가 있는 요구를 발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에디슨이 하퍼스 매거진 1932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